둔촌주공의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왜 폭망을 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둔촌주공 조합의 미숙한 조합 운영, 그리고 아파트 트렌드를 읽지 못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합의 오만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둔촌주공이 성공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84 타입 분양가 12억 이하였습니다. 미만. 자, 그런데 분양가가 너무나 올라 버렸다. 조합원들 그리고 조합의 미숙한 운영으로 발생한 이 손실을, 공사지연이나 문제를 분양가에 다 떠안기 시작하면서 이 대참사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다. 자, 이 이후에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입주권을 던지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정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도 우리가 둔촌주공이 대참사를 맞은 이유 중에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아파트의 트렌드를 읽지 못했습니다. 비쌀수록 잘 팔린다. 일본의 아파트가 고공행진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일본만 지금 비단 아파트 값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급 아파트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홍콩, 중국, 북한까지도 지금 고급 아파트 지금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는 더 올라가고, 그리고 저가 아파트,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자, 그러면은 둔촌주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둔촌주공. 자, 여기서 갈림길이 섰을 거예요. 고급화로 갈 건지, 아니면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자,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게 고급화로 가기에는 입지적으로 상당히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둔촌주공이 가야 될 길 무엇입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졌어야 된다.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나타나는 이 대참사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고 지금 홍콩도 마찬가지죠. 도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파트, 비싸다는 아파트가 홍콩 이번에 840억 완판됐습니다. 도쿄 580억이요. 최고가에 이게 다 완판이 됐죠. 완판. 없어서 못 삽니다. 없어서. 다른 나라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합니다. 일본. 여러분들 보시면은 도쿄 일본은 20년째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20년째 인구가. 왜 그렇게 나타납니까? 또 그리고 일본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대가 있죠. 자, 이런 지진판에 있는 나라인데도, 자, 이전에는 주택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땅을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고급 아파트 트렌드로 다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00억도 지금 완판이 되고 있죠. 위너 청담, 에테르노 청담 다 완판됐습니다. 300억, 100억, 200억도 지금 외국에 비해서 일본이나 홍콩이라든가 영국, 미국에 비해서는 아파트 값이 아직 굉장히 저렴합니다. 고급 아파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 트렌드들이 어떻게 되냐? 자, 고급 아파트로 가느냐,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지금 이제 58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에 아파트, 최고가 아파트. 평당 3억 3천입니다. 지금 또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800억 정도 아파트를 일본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완판됐어요.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경우를 확실하게 경로를 정했어야 된다. 고급화로 가느냐. 그 고급화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압도적 조망권입니다. 압도적 조망권. 자, 그러면 둔촌주공은 압도적 조망권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했어야 된다. 가격 경쟁력을 가졌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둔촌주공이 가지는 가장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지가 오히려 고급 아파트로 가기에는 단점입니다. 이게. 자, 고급 아파트로 가는 우리나라의 세대수를 보시면 29세대가 거의 안 남죠. 한남더일도 있지만 한남더일인 800세대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없습니다. 고급 아파트에는 100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가 없죠. 외국은 더합니다. 홍콩이라든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아파트의 기준은 대단지가 없다. 진짜 고급 아파트.
자, 그런 측면에서 대단지가 가지는 가장 불리한 점이 무엇입니까? 네. 조망이 없는데 이 조망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벽뷰라고 하죠. 벽뷰. 다른 아파트의 벽을 보고 있습니다. 벽을. 자, 이것이 고급 아파트를 맡고 있는 가장 단점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둔촌주공은 사실은 일반 분양 세대가 많습니다. 자, 이 일반 분양 세대를 이용해서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이것을 완판을 시키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조합이 몇 번을 바뀌고, 그리고 상가 조합원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 둔촌주공은 결론적으로는 이 폭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 가닥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분양가였죠.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네, 지금 가격 경쟁력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고급화를 가거나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 분양마저도 지금 특별 공급이죠. 미달이 되고 1순위도 저조하게 됐고, 자, 그리고 뭐 3.7대 1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부엌비입니다. 사실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거 기술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격만 어떻게 지금 가격 경쟁력만 있으면은 이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탑상형도 있고, 우리가 보시면은 타워형입니다. 탑상형도 있고, 네, 우리가 이제 판상형도 있습니다. 이건 판상형이에요. 판상.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판상형이죠. 왜 그렇습니까? 맛통풍이 있죠. 맛통풍. 통풍이 잘 되죠. 이거는 지금 판상형이기 때문에 사실 타워형보다는 사실 좀 좋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것도, 이것도 가격만 맞았으면은, 가격만 저렴했었으면은 자,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결론적인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지금 이겁니다. 중도금 대출이죠. 네, 이 부분들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전혀 없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제 12억까지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아파트들 12억까지는 네, 대출이 지금 12억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년 실거주를 해야 되겠죠. 네,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메리트가 무엇이냐? 10% 계약금만 있으면은 아주 작은 돈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집단 대출 받고, 네, 중도금 대출 받죠. 대출 받고 그다음에 잔금까지 대출을 받는 이 지금 일반적인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13억이 넘어가면서 13억 초반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청약에 대한 메리트가 다 사라졌습니다. 가격 메리트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됐다라는 부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장 여기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1억 8천이 늘어나는 이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헛발질을 하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분담금이 추가적으로 기존에는 3억 5천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가 1억 8천이 돼버린 겁니다. 이 1억 8천을 어떻게 분양가에다가 청약자들에게, 분양자 청약자들에게 이 떠넘기기 되는 거죠. 떠넘기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과연 자 13억이 좀 넘죠. 13억 초반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현금을 박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현금 박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 현금 박치기. 자, 대출이라는 이 지렛대를 이용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13억 원이나 넘게 돈을 주고 현금을 주고 2년 실거주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걸리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갈등이 생기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샌드위치에 끼게 된다는 겁니다. 집값 이제는 9억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5억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출이 5억 원까지. 이거는 뭡니까? 정책금리죠. 저리의 정책금리입니다. 한 40% 정도 쌉니다. 네, 6억 7억 정도 하는 것이 4% 정도 초반 정도의 정책금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책금리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고정금리죠. 그러면은 지금 13억 원을 가지고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차라리 9억 이하짜리도 아니고, 뭐 지금 평수에 따라서는 둔촌 중에 9억 이하도 지금 평수가 작은 것들은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84 타입을 봤을 때는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15억도 보시면은 LTV가 50%까지 돼요. 당연히 여기서 9억과 우리가 보시면은 9억과 15억 사이에 끼어버린 게 된 겁니다. 이게 전혀 가격 메리트를 발생시키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둔촌주공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네, 여기서 보시면은 둔촌주공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둔촌주공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둔촌주공이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내가 13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이게 사느냐 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살 필요가 없습니까? 둔촌주공이 아니고 엘리트로 가면 돼요. 네, 둔촌주공은 말 그대로 둔촌입니다. 여기는 강동구예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지어봐야 강동구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되죠. 5억 정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5억 정도는 대출 나오죠. 이제 엘리트로 가면 돼요. 예, 엘스, 리센츠, 그 다음에 트리지움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치동 가면 되는 겁니다. 음마 18억이니까 음마로 가면 되죠. 대치동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분양가 13억이라는 돈은 넘어가는 돈은 이 돈을 가지고 현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선택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선택지를 줄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LTV 15억이 넘는 LTV 50%라는 것이다. 이 LTV 50%가 풀리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둔촌주공은 상실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현금을 1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굳이 둔촌주공으로 갈 필요가 없다. 차라리 잠실 쪽, 강남 3구라는 장심 쪽에 엘리트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대치동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분양가 하나만으로 이것은 그냥 폭망이 됐다. 저는 이것이 결론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결론적인 이런 폭망 사연이 폭망적이 됐던 원인들이 소유주들, 조합원이 조합에서 이 공사비 늘어났던 이 분담금을 떠넘게 하는 순간부터 이 오만함, 조합의 미숙함, 그리고 아파트 트렌드를 읽지 못했다는 이러한 부분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둔촌주공은 자 지금 아파트 시장의 대단지 중에서는 가장 역대 가장 실패한 재건축 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둔촌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뭔가의 메리트를 줘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미분양이 되겠죠. 이 미분양이 되고 자, 이 미분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그리고 현명한 뭔가의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